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끝판 토론입니다. 끝까지 판다.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는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스픽스와 스픽스가 함께하는 끝판 토론,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휘어잡는 참칭 보수에서 진정한 보수로 거듭난 장성철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 소장님 요즘 활약을 워낙 많이 하셔서 모든 방송에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지금 방송 한 20번 정도 하시죠? 아니요, 저 많이 줄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한 15개 정도 하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알고리즘에 많이 떠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참 장 소장 같은 분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으면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하루도 못 견뎠을 겁니다. 그래요? 막 가자마자 이거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 나가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비밀 하나 제가 폭로해 드리면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되기 전에 장 소장한테도 같이 일을 좀 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왔던 적이 있었죠. 아, 그럼요. 제가 상황실장 할 뻔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초창기 그 캠프를 만들 때 제 보고서를 한 3번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초창기 캠프는 제가 스케치 그린 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네. 네. 그대로 갔으면은 이런 뭐 국정 운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스케치 제가 됐던 내용이 있었으면은 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확실히 달라졌을 것 같고 네. 아마 아쉬워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장 소장 그때 안 간 게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못 견뎠을 거예요, 아마. 예. 어찌됐든 이제 참칭 보수에서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참모 또는 분석가, 평론가가 얼마나 정치판에 중요한지를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든다. 기울어진 지금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고 있을 때 더욱더 장 소장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네. 제 당 동기가 얼마 전까지 정무 2 비서관이었거든요. 네. 제가 정말 정치판에서 정말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정말 생각이 바르고 기획력 뛰어나고 보고서 잘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못 견디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누구 참모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그런 다른 얘기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 오 국장님 대통령이 이제 직접 대면 보고하거나 이럴 때 화를 너무너무 많이 낸다는 거예요. 네. 욕도 많이 하고요. 예, 더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로 모멸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참는다. 아주 독특한 이제 그 참모 운영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모멸감이 많이 들어서 못 참는 분들도 있나요? 아, 그럼요. 조금 있죠, 조금. 네, 많지는 않죠. 그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아, 진짜 네. 보고하러 오라 보고 그러면 안 하게 되고 뭐 보고는 또 원하는 보고만 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앉아서 자기 스타일 때문에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요즘에 통실의 분위기는 대통령이 원하는 보고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대통령이 하는 얘기만 들어요. 다른 생각이나 판단을 안 해요. 네, 네. 지시하는 것만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단계로. 네 글자로 그걸 엉망진창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 시청자 큰일이네. 여러분들 오늘 끝판 토론을 통해서 아마 대통령실 용산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저런 내용들 최초로 공개하는 것 저도 있고 장 소장도 우리 또 오창익 국장께서도 공개하실 내용이 있을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용산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처음 들으실 텐데요.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그럼요. 이런 분위기고요. 그렇죠.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보고하러 가면 이제 혼나니까. 예. 그리고 별로 반영이 안 되니까. 그리고 굳이 찾지를 않으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냥 지시하고 이거 해 결정하면은 그걸 그대로 그냥 수행하는 그 정도 단계. 죽어 있는 조직이 됐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최초 공개 하나 해드리면요. 최근에 저 없을 때 하세요. 저 또 고소당해요. 아닙니다. 고소당할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최근에 인사를 하나 했거든요. 네. 차관급 인사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다 사인을 하고 다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발표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이게 인사 잘못됐다고 해서 누가 이 인사해서 보니까 인사했던 분은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인사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야 인사 잘못됐다고 다시 가져와 해가지고요. 장관실에서 특정 차관에 임명된 사람의 비위 사실을 대거 지금 대통령실로 넣어가지고 그래서 좀 사실관계 조사하고 있어요. 네. 그럼 사인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이 그럼 안 된 거네요. 검증이 안 됐거나 사인을 하고도 누군가가 제3자가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스스로 사인한 그 인사 결재판을 다시 뒤집어서 바꿔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아니 뭐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사인할 수 있죠. 저는 그거 자체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우리가 드는 의문은 첫 번째 사인할 때 이분이 진지했냐, 이분이 기본적인 정보의 바탕에서 사인했냐, 뭔가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사인했냐에 대한 의구심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말씀 나누다 보면 정말로 대통령실 이야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간 갖는 줄 모를 그럼요. 텐데 오늘 이제 토론은 이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토부 장관 원희룡을 밀고 있는데 대세는 지금 한동훈이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오늘 저희들 견해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미 판이 끝이 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새로운 정보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지금 현재 민심대로 흘러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려면 우리가 TK의 분위기를 봐야 한다. 대구 경북의 분위기가 어떠냐.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까지 나서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나서면 당심이 흔들려서 민심까지 영향을 줘서 원희룡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장소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긴다. 그러니까 이철우, 홍준표 이 두 분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 것은 용산의 분위기를 읽은 것이 아닌가. 네. 대통령과 발걸음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만약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은 아닌 것 같아. 저 원희룡 밀어줘.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윤핵관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동원하게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냥 어대한 이거는 약간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차에서 끝내지 못하고 어차피 당대표는 되긴 하겠지만 2차에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2차까지는 일단 간다. 네. 1차에서 결선 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대구 경북에 있는 30년 책임당원 분들 몇 분과 통화를 해봤어요. 대구 분위기는 어때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다 조용하대. 그냥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지 않고 누구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대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직접적인 사인을 주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당원들은 대통령 지켜야지. 한동훈이 대통령을 배신한다고? 절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조용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 자, 집권 3년째 지금 최다민 특검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요구하면 TK는 당원들 중심으로 대통령 뜻이 이러니까 원희룡 밀어주자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상당한 정도로 움직일 거라고. 움직인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보수의 핵심이라고 그렇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좀 불편하다. 양에 안 찬다라는 건 그 다음 판단인 것 같고 그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놓고 그중에서 판단하거나 또 네. 다른 홍준표와 윤석열이나 이런 판단에서는 가능한 거지만 윤석열은 지금 보수의 대표 주자거든요.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이 흔들리게 되면 보수 진영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소위 괴멸적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럼 앞으로 지방선거부터 다 엉망진창이 되는데 네. 다음 대선도 당연히 지는 거고 이건 못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상당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뭐 경북지사, 뭐 대구시장 또 윤핵관이라고 얘기하는 몇몇 사람들의 발언들이 전면적인 영향을 가지지 못하지만 반복되는 발언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결선까지 갈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열쇠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말은 결선인데 네. 결선까지 갈 것 같다는 예상. 갈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진행을 하지만 오늘 토론회로 네, 함께 네. 이제 참여한다는 그 위치로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 가지고 좀 이렇게 논쟁을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뭐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국회의원들이 특정인을 민다 안 민다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명 대구 경북 국회의원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다수는 그냥 관망하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움직일 의향이 별로 없다. 그리고 당원들도 원래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더라도 당원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라고 보면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저렇게 떨어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정말 6.25 행사 때 대구에 가서 직접 얼굴을 보이는 것이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장 소장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예. 당원들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읽는 대구 경북 당원들의 민심과 대구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당원들의 민심은 좀 다를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아유 우리가 대통령 도와줘야지 웃자겠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저 여론조사 표가 저희들 나올 텐데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뭐 2등 주자 네. 이중을 이루고 있는 나경원 원희룡 같은 경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는데 저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복심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정말 이 격차를 줄여서 결선까지 올라갈 정도의 상황이 되겠느냐 이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장 소장. 지금 대세론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득표율이 네. 되게 높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지율도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원희룡, 나경원 이 두 분들이 당대표 나와서 뭐 선거 캠페인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윤핵관들이 아직 조직 동원을 좀 안 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저 여론조사는요.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잖아요. 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지난번 뭐 나경원 대표 본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준석하고 갔을 때 내가 결국에는 당원에서 4% 이겼다고. 그러니까 지지층과 당원은 분명히 표심은 다르다. 조직표가 충분히 통한다. 윤핵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본격적인 싸움은 7월 달부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표 차이가 예를 들어서 2등, 3등을 합쳐도 1등보다 안 돼요. 그런 안 되죠. 상황에서도 뒤집어질 수 있다. 아니요, 지금 중요한 게 잘 모름이잖아요. 잘 네. 모름을 반반씩으로 나눠줬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50%가 안 됩니다. 그 밑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정치적 행보는 뭐 본격화한 건 최근이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할 거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거, 윤상현 의원이 출마할 거보다 훨씬 더 자주 들렸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 일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로도 지금 앞서고 있지만 정말 압도한다. 압도한다는 건 뭐냐면 나머지 셋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압도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니 당원들이란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래도 나경원 의원하고 30년 가까이 살았던 분들이어서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고 또 지역을 순회하면서 만나기 시작하고 기사거리가 나오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이 후보들이 총합이 한동훈 후보보다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많게 돼서 결선에 가게 될 거다.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엊그제까지 동지가 돼서 손을 잡고 인천에서 계양에서 막 이렇게 이제 화이팅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원희룡, 한동훈. 그리고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후보들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생각을 좀 바꾸어서 이 사람 안 돼.
라고 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한동훈이 공직이 되어서 모든 그렇죠. 사람이 공격을 맞아요. 해요. 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 본인들 공천 주고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뭐 찬양하는 말들을 많이 예. 했는데 지금 와서 저런다라는 것은 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뜻과 의지가 아니면 저러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출마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출마 당했다. 네. 끌려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 출마할 생각이 없었어요. 출마 선언하기 일주일 전까지 나는 윤상현 의원 밀어줄 거예요 라고 했고요. 그거 아세요? 성지순례 예약까지 해놨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수요일 날 저녁에 윤핵관들을 만나고 나서 목요일 날 나 출마할게요. 이렇게 출마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권력자의 이 말 한마디, 권력자의 표정, 생각 이런 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원희룡 장관이 갑작스럽게 출마한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안쓰러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비정하다는 표현은 너무 제가 이제 네. 어리석은 질문으로 말씀드렸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인간적 도리라는 게 네. 어제 오늘 말은 비슷해야 되고요. 1년쯤 지나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나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심지어 이제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막 날개를 단 듯이 공격을 하고 아니 홍 시장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분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갑자기 아니, 날개가 근데 네, 네. 그 비대위원장 되고 선거대책위원장 할 때는 그렇게 공격 안 했어요. 아, 뭉쳐가지고 네, 좀 네. 선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직후부터? 열심히 해라. 네, 네. 근데 직후부터 막 그 그렇게 한 선거 거죠. 때는 공격하기는 어려웠을 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렇게 참전하는 걸 보니까 대구 경북이 혹시 통합될지 모르잖아요. 네. 행정 통합 네, 지금 네.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됐을 경우에 광역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년 뒤에 이제 혹시라도 통합 광역단체의 대표를 누가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철우 지사도 뒤늦게 뛰어든 거 아니냐. 첫날은 만나러 왔는데 뭐 시간이 없어요. 안 만나주고 사실 알고 보니까 윤상현도 만났고 나경원도 그렇죠. 만났고 원희룡 다 만났어요. 그래 이제 한 발 떨어져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세계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하면 안 되는 예를 조목조목 하더라고요. 야, 그걸 보고는 참 비정하다고 하는 내가 좀 잘못된 것이냐. 그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정말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냐. 아니 원래 정치판이 좀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비정함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대한민국도 이제 핵무장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대목 빼고 네. 이 집권 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든지 또는 어떤 개혁을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하는 목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물론 뭐 양념으로라도 좀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긴 야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이라면 정권 교체라는 지상 과제가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뭐 정치적 행보를 뭐 부지런히 한다고 치더라도 집권 여당은 지금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 총선 때도 국민의힘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실행할 수 있다. 대통령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를테면 이 후보 저 후보의 차이가 뭔지 핵무장 같은 거를 정말 논쟁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물론 핵무장이라는 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이고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 기억나는 의제가 없어요. 그리고 구도만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여당으로서는 형편없는 일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을 꼭 짚어야 되는 것이 총선 이후에 민심이 반영이 되었고 국힘이 뭔가 바뀔 것이다. 전당대회가 지난번 전당대회하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철우, 홍준표 두 도지사 시장님께 묻고 싶어요. 그럼 이대로 그냥 가는 게 맞아요? 당은 변화와 혁신 없이 대통령과 호흡 맞추고 발걸음 맞추면 지지율 올라가요? 그럼 다음번에 지방선거 대선 이길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묻고 싶어요. 네, 나경원 후보는 내세운 거는 동행이에요, 동행. 네. 대통령실과 동행을 하겠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측은 한 팀이 원팀이다. 되겠다. 예, 한 원팀이. 팀.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고 윤심이 민심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형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잘 할 수가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당대표 되면 국민들이 야 국민의힘 변했구나. 총선 민심 잘 받아들였구나.
그럼 이제 국민의힘 지지해줘야지 이러겠냐고요. 지극히 그냥 개인 사적인 감정과 대통령 용산 눈치 보는 그런 분들이 보수파의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그 두 분들도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 진영의 이제 뭐 적극적 지지층을 빼고 중도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네. 대통령을 향해서 오히려 더 잘못 가는 길에 국힘이 동원되는 체제가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생각을 해보세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거 특검 도입이 돼야 되는데 많은 의혹이 있는데 대통령이 뭔 짓을 했지? 이거 궁금한데 공수처 수사 제대로 안 되니까 특검 통해서 밝혀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안 된대요 무조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당대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물론 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길을 걸어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저는 당대표나 국민의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변화 좀 시켜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이 자꾸 대통령은 지금은 잘못 가고 있어.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어. 라고 국민적인 지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과 원팀이 되고 한 팀이 되고 보폭을 맞추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이냐? 전 정말 보수우파 패널로서 화가 나요, 진짜. 그러니까 저런 보수우파의 당연한 지적을 또 진보 쪽으로 물들었다고 이제 참칭 보수라고 해버리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국힘은 대통령 그렇다 치더라도 국힘이 내부 자기 정화력을 가지고 뭔가 총선 그렇죠. 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책임 있는 너무 모렴치 아니냐고요. 아니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셔야죠. 당 대표가 되려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당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거기서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좀 유일 논쟁이에요. 대통령실과의 관계만이 존재하는. 이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스스로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고 다 환갑줄에 계신 분들인데 그래도 자기의 내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좀 답답한 상태 아니라 국민에게 격려받고 지지받는 정치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싶은 생각은 이분들은 왜 없지? 왜 여기서 맴돌고 있지? 짧게 정리를 하면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총선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 뒤에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맞아요. 보필이 맞느냐 보필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현재 집권 여당이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후보들이. 자, 이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평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또 하나는요. 지금 대구 경북이 주도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숫자도 많고 그다음에 뭐랄까 당의 어떤 핵심 진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 당장 큰 선거는 지방 선거가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 활발하게 발언하는 분들은 지방 선거 패배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따뜻한 온탕에서만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을 굳이 걱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대구 경북 제외한 지역은 지금 이렇게 가면 부산, 경남, 울산,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다 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 건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단체장도 다 빼앗기게 되고 또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도 질 것 같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기초는 그래도 국힘이 늘 당선되는 것들도 사실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정당에서 당장 선수로 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목소리를 안 내고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든지 예전에 신임규 변호사 같은 분은 정당 바로 세우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런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만 자기 자신을 위치 지우고 또 그런 얘기만 계속 쏟아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현재 이제 확보하고 있는 권력 안에서 이제 나누어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단기적으로는 생각할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이제 정치는 엄연히 현실이어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 문제 또는 최상병 특검 문제 어떻게 푸느냐 용산과 당대표 간에 어떤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느냐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협치는 가능하냐 아니냐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자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두 분께 이제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선까지 간다 가지 않는다 다 포함해서 당대표 누가 됩니까?
지금 현재 딱 전망하면 결선까지 가가지고 예. 한동훈 후보가 되겠죠, 당연히. 결선까지 가서 한동훈 후보가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두 분 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는 전제하에 네.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문제와 네. 관련해서는 네. 뭐 국힘이 제안한다 아닌다 뭐 이렇게 했지만 민주당이 그게 협상안을 받아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자 국힘에서 8표 정도가 이탈이 되어서 최상병 특검이 통과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안 보세요? 돼요. 안 됩니다. 네. 아,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도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은 민주당도 또 뭐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본인들도 발의를 또 다시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거 가지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여야가 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특검법안을 만들자는 거지 민주당 안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법안 이번에는 통과 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법안을 지금 현재 제안한 거를 폐기하고 다시 제안하자고 할 경우에 민주당은 이걸 검토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검토하는데 문제는 이게 특검 같은 특검이냐 아니면 제목만 특검이냐. 그러니까 법률안을 만든다는 건 이 기술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특별검사를 임명하더라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말 케미도 잘 맞고 이런 분이 만약 오게 된다면 특검이라는 게 봐주기 수사만 할 거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만 반복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어떻게 하면 정말 특별검사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겠다는 특검이 어떤 건지 왜냐면 구체안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대법원장이 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 이를테면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도 통제 가능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보와 보수 둘 중에 하나로 나눈다면 보수 측 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만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구체적인 안을 아직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최상병 특검법 우리라도 발의하겠다라는 거지 진짜로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 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찬성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하고 달리 이건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한다 할까요? 굉장히 단일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올백 문제면 디올백 문제, 도이치모터스면 도이치모터스라는 아주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찬성하는 순간 이런 걸 하겠다는 순간 대통령실 또 대통령 부가 받아야 될 정치적 압박이나 특히 형사적 압박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데 최상병은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지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당최 믿기 어렵다. 어쨌든 진도가 나가서는 안 된다 정도 알고 제가 이제 장소영 님한테 이제 이 대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는 그것은 선거 캠페인 때문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어쨌든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이것은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졌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겁니까? 두 분 사이는 이제 관계 회복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냥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홀로서기를 결심한 것 같고 최상병 특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협상을 해가지고 통과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을 그것이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 무조건 반대만 해요. 그럼 민주당은 계속 발의를 해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요. 몇 개 조항 고쳐서 또 발의를 해요. 3년 내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게 좋지 않다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랑 상당히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어. 야, 최상병 특검법 당론으로 이거 합시다라고 했는데 원내에서 안 움직여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리는 이거 발의 못 하겠는데요. 버티면 어떻게 해요?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먼저 갈등 관계가 증폭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필연적으로 정복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냥 추정. 뭐가 된다고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충돌할 것 같다고요. 충돌하죠. 예, 네. 충돌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한동훈의 입장이 네. 자 당선을 위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선만 생각하면 당 대표 안 받고 거절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걸 민주당 제가 아니요? 아니면 아니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내가 당 대표 출마하면서 최상병 특검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형식이야 어떻든 네. 네. 받는다고 한 것이 본인의 당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당원들도 그렇게 동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많은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분들도 예. 이 최상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 아들 같은 내 형제 같은 젊은 청년이 군대 복무하다 갑자기 사망을 했잖아요. 네. 이 의혹에 대해서 감춰야 된다.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 해야 된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2021년 당대표가 됐을 때 대구 경북 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습니다. 우리 탄핵 이거 극복해야 우리가 정권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대구 경북에서부터 아 그래 그렇지 야 이준석 인물이네 이런 평가가 나왔잖아요. 이슈를 한동훈 후보가 잘 던졌는데 그거를 본인에게 긍정적인 득표 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정치력에 달려 있겠죠. 대구 경북에 가서 끊임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우리가 주도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대통령을 배신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을 오히려 위하고 우리 보수우파 진영을 위한 길이다라는 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이 사건의 내용을 뜯어보면 네.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김건희 여사가 요청한 것 같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로비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까는 순간에 모든 끝난다. 그 부당하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 중에서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하나로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이면의 진실이라는 것이 부당의 개입의 세력과 그리고 내용이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는 순간 끝이다라고 하니까 최상병 특검을 받는다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 대통령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최상병 특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해석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럼 최상병 특검을 할 거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 추진할 힘이 있으면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은 김건희 특검보다 최상병 특검이 훨씬 더 위험성이 크거든요. 폭발력도 강하고. 만약 지금 이야기되는 것처럼 대통령이 부당하게 그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그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야 될 사람을 무마하고 빼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건 곧바로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폭발력이 있고 위험한데 왜 이 카드를 끌고 나왔을까? 그래서 저는 본심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특검에서 일하기도 했고 조항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장난은 법기술자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목은 최상병 특검법인데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진상규명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대통령을 그냥 이렇게 감싸주거나 뭐 진실을 무마하거나 이러기 좋은 특검을 할 가능성 그런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간 끌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오 국장님 말씀은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이 가더라도 지금 현재 진심이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이제 이런 것이고 하여튼 각기 조금 다른 의견인데 이건 뭐 이제 오랫동안 똑같은 내용을 토론할 수 없으니까 자 지금 의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됐을 경우에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네.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다. 아니면 실속이 없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희룡 지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나경원 원희룡 중에서는 지금 전망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비슷합니까? 되면은 원희룡이 되는 거죠. 네, 당원들에게는 원희룡 후보가 더 소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소구력이 더 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게 나오긴 하는데 원희룡 후보 아까 출마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친윤 세력이 당원 조직표를 동원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희룡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당원들, 물론 저도 이제 일부 의견만 듣는데 원희룡에 대한 비호감이 좀 상당히 커서 차라리 나경원이 더 낫다. 오. 대구 경북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힘이 어느 정도 작동할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게 혹시 2등, 3등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뒤집어질 들긴 그럼요. 한데 아, 그럼 뭐 지금 현재는 전망을 원희룡 후보가 이제 2등이 되어서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선에서 만약 역전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당정 관계가 그 당과 당대의 관계, 이제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완전히 원팀으로 가면 국민들과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인데요. 네. 하여튼 만약에 결선 가서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물론 원외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당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실의 주문대로만 움직일 거냐?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부터 자기 정치하겠죠. 왜냐하면 정말 새로운 판을 깔아보는 거거든요. 원희룡 후보가 서울에서 삼선 의원 했죠. 그다음에 도지사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면서까지 도지사 2번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선거 때 바짝 엎드려가지고 뭐 장관까지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굉장히 무모했지만 하여튼 개항에 가서 낙선하고요. 욕망이 큰 분이에요. 이분도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당대표라는 건 처음 했거든요.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주문대로만 움직일까요?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자, 이번에 나경원 그렇게 후보를 용산에서 잘 지지 몰라서. 못했던 네. 이유가 믿을 수 없다는 그렇죠. 것이었고 네. 장소영님이 이제 보수정당에서 오랫동안 당직자로 활동하셨는데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죠. 저는 그냥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예, 그냥 원희룡 후보로서도 내가 당대표 됐네? 그러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가는 것이 내가 2027년을 대선을 앞두고 당에서 후보를 뽑을 때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어차피 당원들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막 응원하니까 그 표를 내가 다 흡수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힘의 적자로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원팀이 옛날의 원희룡과 지금의 원희룡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소장파 물론, 그런 정신이 물론, 없습니까 뭐. 이제는? 없어요. 90년대 알던 원 변호사는 네. 아닌데 아니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낮고 그다음에 이제 낮은 거는 뭐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차 더 낮아질 거고 근데 올라갈 게 뭐 없잖아요. 사실 뭐 그런 거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상병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건 가지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나오는 거예요. 뭐 0일 만에 유전이 있다고 그러고도 그다음에 관련해서 보도들을 보면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들이 매일처럼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다? 글쎄 초기 몇 달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가만 냅두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자기 정치 하셔야죠. 이제는 가셔야죠. 그게 상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데 원희룡 망가지셨습니까 이분이? 그게 본인의 정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주 보수 우파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요. 네. 우리끼리 뭉쳐도 다음번 정권은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국 감옥 간다. 이재명도 감옥 간다. 감옥 안 가더라도 유죄 나온다. 그런 사람을 과연 국민들이 찍겠느냐. 나는 그냥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다음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대통령 될 수 있다. 우리 정권 다시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곽에서 생각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맞추는 거는 정치적으로 그냥 나 그냥 사망할게. 그렇죠. 바보 같은. 네, 그렇게 선언하는 건데 그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옛날에 박완서 선생 소설 제목이 미망이라고 있었는데 사리 판단을 못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상태인데 핵심 지지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극소수의 이제 그 강한 지지자들을 소수만 데리고 갔을 경우에 장소영이 보시기에 실제로 원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가면 자기 대권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길 수도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를 제외하고 보수 우파 유튜버들 있잖아요. 다 지금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을 거의 나가라. 이 사람은 우리
보수우파 쪽 사람이 아니다. 우리 원희룡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캠페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방송을 보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좀 나이 드신 영남 쪽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도 몇 건씩 그거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게 맞는 거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윤핵관들이 조직표를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원희룡 후보가 계속 많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야 내가 그래도 10% 정도였는데 이렇게 많이 따라갔어. 다음번에 이분들과 함께하면 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겠네. 난 대통령과 계속 호흡 맞춰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실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하고 맞붙어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 저요? 그렇게 상대가 보시는- 이재명이면. 상대가 이재명 후보면. 예, 그거는 이제 해볼 수 있다. 예, 네, 이게 이제 지금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네. 이제 이런 것이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왜냐하면 이쪽에 그냥 대통령과- 그런 예,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뭐 독자적으로 대선 출마할 수 있지만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어떤 단일화에 힘을 실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쪽은 이재명 혼자, 이쪽은 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국민적인 관심을 더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깥에서 김영삼 정권 때는 그래서 여당에 출마하겠다는 분이 7명이냐 9명이냐 그래서 구룡이었죠. 구룡 7룡까지도 예.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졌죠. 그러니까 거기는 DJ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인재가 네, 탈당까지 물론 나가가지고 뭐 졌죠. 변수가 있죠. 저는 네, IMF도 있었고. 구도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을 하는 그 당 대표는 자기 대권 주자가 된다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저는 아예 없다고 이제 보는 쪽이고 네. 이제 구도상 충분히 맞붙어 볼만하다는 이제 장 소장의 의견이 이제 좀 아니 다른 것으로. 홍준표 시장이 자꾸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가 예. 윤석열 대통령 내가 당신 대신 한동훈 지금 공격해주고 있잖아요. 저 다음번 대선 때 저 좀 밀어주세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실제로 평론가 중에 그렇게 의견을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밀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밀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실적으로 당 대표를 하더라도 대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틈을 오세훈 시장이 뛰어들어서 네. 누가 보더라도 중도 확장성이 있는 오세훈 시장이 결국에는 대권 주자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민다라는 소문 아니면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가 있겠죠. 가능한 근데 시나리오다. 오세훈 시장 측도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네. 본인이 당내 기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기반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기반을 본인이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를 돕는다? 그거는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보수 쪽에 있는 분이 어쨌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맞아요. 예. 가능하고 두 분 윤석열, 한동훈 둘 다 화해해야 된다. 아 그래요? 자기가 브릿지 역할을 한다. 이 두 분이 분열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죠. 좀 의외네요. 글쎄요. 원래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한다고 하는 몇 안 되는 네, 이제 그렇죠. 유튜브잖아요. 네.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네. 이야기를 한다. 네. 근데 이게 한동훈 참 비대위원장이 재밌었네. 현실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네.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쪽에 약간 발을 걸쳐 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을 걸쳐 놓는다. 자,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누가 되는 것이 전국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특검을 여러 개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유리해진다고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원외 인사들이 절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럼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출마를 하지. 그다음에 선거 지자마자 뭐 그 당내 사정이라 하더라도 바로 곧바로 당 대표에 나왔고 원외 인사죠. 근데 원희룡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원내 대표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또 원내 대표의 지역구나 정책 지향을 고려할 때 당 대표가 원내 대표에게 또 원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일정하게 제한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원총회 같은 걸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총회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참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희한한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을 한다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비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재미있게 뉴스를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카메라가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게 이제 걱정이 될 텐데 전당대회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걱정 말고 이전과 이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이제 뭐 다수 의석으로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 밀어붙인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여러 사람들이 아마 넘어올 거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좀 막연한 기대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재의결을 하다 보면 네. 정치적 위기나 긴장이 이제 조성된 상황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걸 훨씬 더 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대표님 제가 보기에는 누가 되든 별로 민주당은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상관 안 할 것 같고 오로지 그냥 윤석열 나빠요, 김건희 나빠요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의 대표는 조금 취급을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용산이 어느 정도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까? 혹시 잡히는 정보나 감이 좀 있습니까? 이번에 그 국힘 전당대회에. 그냥 공식적으로는 오해 살 만한 짓을 하지 말자라고 예.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각종 언론에 보면 매일매일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가 한동훈은 나쁜 사람, 한동훈은 당대표 되면 안 돼요.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절윤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상 어떻게 더 개입해요? 한동훈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명백하게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입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비서관급이냐 아니면 그 위에 급이냐 아니면 그 위에 계신 분이냐 뭐 의원이냐 의투냐 그거야 대통령 뜻이죠. 당연히. 대통령 뜻으로 그럼요. 이제 네. 실제로 이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개입에 대한 내용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께 좀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 비슷한데요. 그렇게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면 매우 긴장하고 있다. 그럼요. 결과에 대해서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순간 대통령과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나고 혹시라도 민주당과 손을 잡고 그대로 꼴인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우려를 구체적으로 고고고 위에 계신 분이 고위직 누군가에게 막 한탄을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 분이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력이 대통령보다 뛰어나다라는 뭐 소문은 있는데 예. 제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해서 예. 한번 저도 안테나 세워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고위 참모가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뭔가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손 놓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전과가 있잖아요. 예. 지난번 과거에 당대표 만드는 전당대회에 끊임없이 개입을 했습니다. 지도부 갈아치는데도 본인이 직접 등판하셔서 정리를 했고요. 또한 이번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약속대련이거나 갈등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갈등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캠프를 보면 현역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네. 주진우도 네. 들어가고 그랬던데 이런 사람들과 일종의 정치적 결사만 맺더라도 8표만 있으면 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자꾸 한동훈 안 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되게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더 원심력으로 작용해가지고 더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게 건 어떻게 정무적 판단이죠? 네, 아니 너무 궁금해서. 예, 실제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요. 네. 돌아올 수 없는 맞아요. 정도가 아니고 원수지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하고 장 소장은 허용어제도 하지만 굉장히 그 서로 예의를 갖춰서 네네. 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예 하대해요. 아니, 원래 제가 이제- 하대죠. 하대하고 욕하고. 네. 아니 상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아니, 누군지 상대는 앞에서는 안 하고 뒤에서만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온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온다. 또 대통령실에서 지금 한동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 긴장의 정도가 매우 깊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충돌로 폭발할지 모른다. 이제 네. 이런 것인데 그만큼 지금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돌아간다. 제가 이제 우려해서 지금 미리 여러분들께 하나 제가
말씀드려 놓는 것은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내용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네. 거예요. 점점점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당권 경쟁에 개입을 하고 있다.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오는 순간 전당대회 과정이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바깥에서 주자들은 열심히 뛰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뭔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요. 또는 그 계획이 치밀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급하면 무리수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 국장님 그게 맞냐라고 막 정무적인 판단 맞냐라고 하셨잖아요. 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했으면은 아 여기까지 안 여기까지 왔다. 안 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기본 전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읽어볼 만한 내용이 많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망하는 것과 실제 돌아가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상식과 비상식이 막 혼재된 상황에서 정치판이 흘러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장성철 소장,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한 대구 경북 스픽스가 함께 만든 끝판 토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시고 늘 그러하듯이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는 그런데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요. 지금 92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안에는 반드시 100만을 달성하는 스픽스 여러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